식물 카드의 첫 번째 활용 방안은 그림을 사진과 매칭하여 이해하기입니다. 실습을 위해 4명에서 6명의 학생이 책상을 합칩니다. 다음으로 식물 카드 2박스를 준비하고 먼저 한 박스에서만 학년별로 필요한 카드를 골라냅니다. 이때 사진면은 보지 않고 그림면만 보도록 주의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20장,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40장, 중학생은 모든 카드를 이용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20장의 카드를 미리 선별해 두었습니다. 다만 카드가 너무 많을 경우 매칭과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은 지정된 카드 중에서 30장만 랜덤으로 뽑아서 사용하겠습니다. 뽑아낸 카드는 그림이 보이게 넓게 펼쳐줍니다. 학생들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60장 카드 한 세트를 꺼내어 사진면이 위로 오게 쌓아둡니다. 카드 뭉치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살펴보며 학생들은 팀별 토의를 통해 가장 잘 매칭되는 그림 카드와 매칭합니다. 만약 헷갈리는 카드가 있다면 한 그림 카드에 여러 장의 사진 카드를 매칭해 두고 나중 최종 논의를 통해 가장 어울리는 사진 카드 한 장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어떤 그림 카드와도 매칭되지 않는 사진 카드가 있다면 따로 빼어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습을 마무리하고 실습지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여 실습을 끝내겠습니다. 식물 카드 활용 방안 두 번째는 식물 분류하기 게임입니다. 해당 시연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명에서 6명의 학생이 책상을 합쳐 하나의 팀 혹은 모듬을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식물 카드 한 박스를 준비하시고 카드 뭉치에서 학년별로 필요한 카드를 선별해냅니다. 지금은 초등 저학년에게 맞는 카드 20장을 미리 선별해 놓은 상태입니다. 카드를 선별해냈다면 사진면이 보이게 넓게 펼쳐주면 됩니다. 카드를 다 펼쳤다면 학생들은 먼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토의를 통하여 어떤 식으로 식물 카드를 분류하면 좋을지 기준을 정해봅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기준 1개, 고학년이나 중학생은 기준 2가지를 정해봅니다. 저는 한번 열매가 있는 식물과 없는 식물을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전 이런 식으로 식물 카드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분류를 다 마쳤다면 카드를 뒤집어서 식물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제대로 분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꽈리라는 식물은
열매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과연 이것이 실제로 열매인지 아닌지는 인터넷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확실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마치면 실습지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실습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식물 카드의 세 번째 활용 방안은 좋아하는 식물 그려보기 실습입니다. 먼저 4명에서 6명이 한 팀을 구성합니다. 책상을 합치도록 합니다. 식물 카드 한 박스를 준비하고 카드 뭉치에서 학년별로 필요한 카드를 선별해냅니다. 초등 저학년은 지정된 20장, 고학년은 지정된 40장, 중학생은 선별 없이 모든 카드를 이용합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20장의 카드를 미리 선별해 두었습니다. 선별된 카드는 그림면이 보이게 넓게 펼쳐줍니다. 네, 카드를 다 펼쳐주었다면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팀이 그려볼 식물의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꽃이라든가 여름꽃 혹은 열매가 있는 식물,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 식물들의 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각 팀원은 주제에 맞춰 카드를 가져가는데 이때 초등 저학년은 인당 카드 하나, 고학년과 중학생은 인당 카드 2개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열매가 있는 식물을 주제로 팀별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있는 식물은 이 정도 카드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카드는 치워줍니다. 선택된 카드를 초등 저학년 기준으로 한 장씩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숭아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카드의 그림면과 사진면을 계속해서 참고해 가며 그려보면 됩니다. 그림을 다 그렸다면 팀별로 모아 전시회 형태로 그림을 공유합니다. 그림을 공유할 때는 팀의 그림 주제는 무엇이었는지와 각 식물의 특성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발표하도록 합니다. 식물 카드의 4번째 활용 방안은 식물과 장소 연결하기입니다. 실습을 위해 4명에서 6명의 학생이 책상을 합칩니다. 다음으로 식물 카드를 한 박스 준비하고 카드 뭉치에서 학년별로 필요한 카드를 선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20장의 카드를 미리 선별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카드를 쌓아둡니다. 선생님께서는 식물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호명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1곳, 고학년은 2곳, 중학생은 3곳의 장소에 맞춰 카드를 분류합니다. 학교, 학교 주변, 아파트, 식물원, 공원, 텃밭 등의 장소를 추천합니다. 학생들은 카드 뭉치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하나씩 살펴보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그 식물을 본 적이 있다면 장소별로 카드를 정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한 곳의 장소를 기준으로 카드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쪽 편에는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 식물, 이쪽 편에는 학교에서 본 적이 없는 식물 카드를 모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 식물과 없는 식물이 분류되었습니다. 본 적 없는 식물은 한번 이름을 맞춰보고 어디에 심으면 좋을지 토의해 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장소인 학교에 해당 식물을 심고 싶다면 카드 분류를 옮겨도 괜찮습니다. 카드 분류를 마쳤다면 모든 카드를 뒤집어서 식물의 이름과 모습을 익혀봅니다. 실습지에 실습 내용을 정리하고 실습을 마무리합니다. 식물 카드 활용 방안 5번째는 식물 이름 맞히기입니다. 본 실습은 순서형 게임과 순발력형 게임 두 가지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순서형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명에서 6명의 학생이 한 팀을 구성합니다. 책상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카드 한 박스를 준비하고 카드 뭉치에서 학년별로 필요한 카드를 선별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20장, 고학년은 40장, 중학생은 선별 없이 모든 카드를 이용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지정된 20장의 카드를 미리 선별해 두었습니다. 카드를 뽑아냈다면 사진면이 보이게 넓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카드를 한 장씩 자세히 살펴보고 뒤집어 보면서 실제 모습과 이름을 익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카드를 다 훑어보았다면 사진면이 위로 향하게 카드를 쌓아줍니다.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쌓인 카드의 가장 위에 있는 카드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말하고 가져갑니다. 이때 카드의 이름을 모르면 카드를 가져갈 수 없고 카드의 이름을 틀릴 경우에도 카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 카드의 이름을 맞췄다면 본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간 카드가 있는데 만약 이름을 모르거나 틀렸을 경우에는 카드를 다시 뒤집어서 카드 뭉치 맨 밑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 카드의 이름을 제가 압니다. 해바라기 맞췄습니다. 그럼 가져갑니다. 이 식물 카드의 이름은 복숭아 나무입니다. 가져갑니다. 이 식물 카드의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모를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카드를 뒤집어서 반납하고 다음 순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고 모든 순번이 돌았음에도 이 카드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따로 빼두도록 합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 꽈리입니다. 틀렸습니다. 이 카드 이름은 고추입니다. 전 틀렸기 때문에 틀린 카드도 따로 빼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틀린 경우에는 가진 카드가 있다면 사진면이 위로 오게 하여 카드 뭉치 맨 밑으로 돌려놓도록 합니다. 가져간 카드는 이름이 보이는 쪽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카드가 다 사라졌다면 가장 많은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났다면 모든 팀원이 몰랐던 카드나 또 틀린 카드는 뒤집어 가면서 실제 모습과 이름을 익히도록 합니다. 식물 카드 활용 방안의 5번째, 식물 이름 맞히기 게임의 순발력형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카드 준비 방법은 순서형 게임과 동일합니다. 카드를 넓게 펼쳐서 한 장씩 이름과 모습을 살펴보고 다 훑어보았다면 사진면이 위로 향하게 책상 가운데에 카드를 쌓아둡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면 카드 뭉치 가장 위에 있는 식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카드를 가져갑니다. 만약 모두가 모르는 카드가 있다면 따로 빼둡니다. 또한 이름을 틀린 카드가 있다면 그 또한 따로 빼두도록 합니다. 만약 이름 말하기에서 틀린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한 장을 다시 뒤집어서 카드 뭉치 맨 밑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카드가 사라지면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맨드라미 맞췄습니다. 그럼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이름이 만약 모든 팀원이 순발력 있게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한다면 따로 빼두도록 합니다. 꽈리 이런 식으로 카드 이름을 틀렸습니다. 틀린 카드는 또 따로 빼두고 저는 카드 맞추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진 카드를 뒤집어서 가장 밑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카드가 사라질 때까지 게임을 하고 가장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모두가 몰랐거나 틀린 카드는 뒤집어 보면서 이름과 모습을 익히도록 합니다. 식물 카드의 6번째 활용 방안은 식물 빙고 게임입니다. 이 실습을 위해 4명에서 6명으로 한 팀을 구성합니다. 책상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카드 한 박스를 준비하고 학년별로 필요한 카드를 선별해냅니다. 초등 저학년은 지정된 20장, 초등 고학년은 지정된 40장, 중학생은 선별 없이 모든 카드를 이용합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20장의 카드를 미리 선별해 두었고 빙고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초등 저학년은 4 곱하기 4, 즉 16장의 카드 빙고를 만들고 초등 고학년은 6 곱하기 6, 36장의 카드를 사용하며 중학생은 7 곱하기 7, 49장의 카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 20장의 카드 중에서 초등 저학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16장의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카드를 따로 버려두겠습니다. 다 선별해 내었다면 16장의 카드의 앞뒤를 살펴보며 이름과 실제 모습을 익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의 식물의 실제 이름과 모습을 익혔다면 빙고판을 만들면 됩니다. 빙고판을 만들 때는 사진면이 위로 오게 4 곱하기 4로 만드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식물 이름에 맞추어 카드를 뒤집고 빙고를 완성하면 됩니다. 만약 식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불러주신다고 가정하고 빙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린초, 능소화. 만약 능소화가 어떤 카드인지 모른다면 뒤집을 수 없겠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능소화 카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복숭아, 감자, 봉숭아. 네, 이런 식으로 한 줄 혹은 2줄의 빙고를 먼저 완성하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카드를 다 뒤집어서 식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은 없는지, 헷갈렸던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식물 카드의 7번째 활용 방안은 식물 비교하기 실습입니다. 4명에서 6명의 학생이 팀을 이루어 책상을 합치도록 합니다. 식물 카드 2박스를 준비하고 각각의 카드 박스에서 학년별로 필요한 카드를 선별합니다. 이때 그림면만 보면서 카드를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지정된 20장, 고학년은 지정된 40장, 중학생은 선별 없이 모든 카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이 이용하는 카드 20장을 미리 선별해 두었습니다. 2개의 카드 뭉치 중 하나의 카드 뭉치만 그림면이 위로 오게 넓게 펼쳐주도록 합니다. 카드를 다 펼쳤다면 하나씩 살펴보면서
비슷한 비교할 만한 특징을 가진 식물 카드를 짝지어서 각자 가져가도록 합니다. 초등 저학년은 2장의 카드, 고학년은 3장의 카드, 중학생도 3장의 카드를 짝지어서 가져갑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2장의 카드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는 색깔과 모양이 비슷한 이 2장의 식물 카드를 가져가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카드는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카드를 보며 공통점은 무엇일지, 차이점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을 마쳤다면 나머지 하나의 카드 뭉치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그림면이 아닌 사진면이 위로 오게 쌓아두도록 합니다. 카드를 한 장씩 팀원들과 넘겨가면서 자신이 맡은 카드에 매칭되는 카드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하여 매칭해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진과 그림이 매칭된다고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진 카드를 뒤집어서 제대로 매칭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매칭을 했네요. 잘 매칭했다면 다시 사진면으로 뒤집어서 예쁘게 정리를 하고 친구들에게 돌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해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실습을 마쳤다면 사진 카드와 그림 카드가 잘 섞이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